부가가치세에서 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뭐 이런 거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요 재화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실체가 있다는 거죠. 물리적 실체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실체가 있다는 건 내가 만질 수 있다는 거.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상품이나 또 제품이 되는 제품처럼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공급하는 것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노래 부르고 있습니까?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 가수라면 여러분들한테 노래를 불러가지고 여러분들 기쁘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용역을 제공한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무형의 재화예요. 그러니까 재화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유형의 재화가 있고,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실체가 존재하나.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재화도 있다 같은 겁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무형의 재화, 용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무형의 재화, 그래서 이러한 무형의 재화를 공급하는 기업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용역 제공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무형의 재화를 나중에 이제 교과서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용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서비스예요, 서비스. 예.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업 경영에 대한 여러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의사결정과 관련된 학문을 공부하는데 그게 회계학이에요. 기업 경영과 관련해서, 그렇죠? 또 기업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여러 주체들이 있잖아요. 주체들, 그렇죠? 그 주체들의, 기업뿐만 아니라 그 여러 주체들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학문이 바로 회계학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굉장히 처음이니까 다 추상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리 설명드릴 때, 자, 이 기업은 규모가 가장 큰 우린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할 거고, 그리고 이러한 기업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어떤 기업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제조기업, 상기업, 용역제공기업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주로 대상으로 하는 기업은 이 두 기업이 되는 겁니다. 제조기업과 상기업이 되는 거예요. 용역제공기업은 제조기업이나 상기업하고 뭐만 다를 뿐이에요. 얘네들은 그냥 유형의 재화를 공급하는 거고 얘는 뭐야? 무형의 재화를 공급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어떤 기업인지 요 이제 의미를 아셔야 되는 거죠. 이걸 뭐 공부를 할 때 처음부터 뭐 제조기업이다 상기업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이제 이런 일반적인 회계학을 잘 이해하기 위한 이런 상식들을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아까 회계 제가 뭐라고 정의했어요? 기업과 관련돼서 또는 그 기업의 경제적 이해관계자와 관련돼서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 여러 주체들이 있을 거잖아요. 기업도 이제 주체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죠? 경영하는데 각각의 자기 목적을 위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그때 필요한 학문이 바로 회계학이 되는 거다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경제적 이해관계자라고 했는데, 자, 그럼 기업과 관련돼서 돈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자, 여러분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뭐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네. 주주, 투자자예요. 투자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자란 말을 들어봤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투자자는 정확하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저 기업이 증권을 발행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이 발행하는 증권을 재산적 가치가 있어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가증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업이 유가증권을 발행을 해요. 유가증권을 발행을 하는 거고, 그럼 이러한 유가증권이 가장 대표적인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죠? 예. 그냥 상식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예,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하고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과정이에요. 기업이 유가증권을 발행을 해요. 발행 목적은 있어요. 발행 목적이 뭐냐면 장사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내가 장사하려고 그러면 일단 뭐가 필요해요? 예, 자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회계학 공부했다는 거예요. 자본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장사 미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장사 미천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를 구입하고 그다음에 원재료를 가공하기 위해서, 그렇죠, 생산직 노동자도 우리가 고용을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걸 가공해서 제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판매하게 되는 거고, 돈을 내가 조달을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상품을 외국에서 구입해 가지고 그걸 판매하는 거고, 그죠?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어떤 뭐 사업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업장에서 강의를 한다, 그죠? 그리고 그 사업장에 필요한 종업원들을 고용한다. 다 우리가 경영을 하려면, 장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러한 증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대표적인 증권으로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경제 뭐 신문이라든가 또는 뭐 우리가 인터넷으로 뉴스 보게 되면, 그렇죠? 이러한 그 증권으로서 여러분들이 들어본 게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게 바로 뭐냐면 주식이에요, 주식. 주식이란 거 들어봤잖아요. 예, 삼성전자 주식 해가지고 삼성전자 주식 뭐 지금도 거래되고 있을 거예요. 장이 3시 반에 마감되나? 예. 그러니까 9시에 시작해가지고 3시 반 동안 저기 증권 시장에서, 그렇죠? 삼성전자 주식이 거래되고 있는 거잖아요. 사고자 하고 팔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기업이 주식을 발행한다. 그 왜 그러냐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유가증권에 바로 뭐가 있어요? 주식이라는 게 있다 하다 합니다. 그럼 주식에 투자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주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내가 돈 주고 샀죠. 그럼 난 삼성전자에 뭐가 되는 거야? 주주가 되는 거야. 그렇죠? 삼성전자는 주식을 발행하고 이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주주가 되는 거예요, 주주. 그럼 삼성전자하고 이 주주하고는 어떤 관계냐면, 자, 이게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삼성전자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뭐 삼성전자 관련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규모가 가장 큰 기업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크다는 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기업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1등이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삼성전자가 주주한테 주식을 이렇게 발행을 하는 거예요, 주식. 그렇죠? 그러면 주주는 그거에 대한 대가로서 삼성전자한테 돈 주고 사는 거죠. 그럼 삼성전자는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요 돈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야? 경영하는데 사용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돈을 나중에 이제 회계학을 공부하게 되면 이거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자본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본금 뭐 이런 말 들어봤죠? 예. 이게 회계학적인 용어인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내가 장사할 때 필요한 그 미천이 되는 거예요. 주식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증권이 하나가 더 있어요. 회사채가 있습니다. 회사채.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국채, 공채라는 거 들어봤죠? 국공채. 국채는 뭐예요?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공채는 뭐예요? 예,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경기도라든가, 그렇죠? 예. 또는 우리 뭐 공사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 그걸 우리가 공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게 국공채가 되는 거예요. 국공채.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그렇죠? 예, 회사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채권을 발행하는 목적은 뭐예요?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회사채에 투자하게 되면 투자하는 그 기간이 있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사채 공부할 때 이제 들어보겠지만, 투자하는 기간을 만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채권에는 금액이 써져 있어요. 액면가액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엔 또 이자율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기, 그 기간 동안에 일정한 이자를 주고 만기가 종료가 되면 원금을 상환하는, 예, 그런 증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채를 발행해서 회사는 자금을 조달해 오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때는 회사채에 투자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채권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채권자. 그럼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나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냐, 이걸 왜 구분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격이 달라요.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그땐 투자자는 주주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성격이냐면, 내가 삼성전자 1,000만 원어치 주식을 샀거든요. 샀는데 삼성전자가 망해버렸어요. 삼성전자가 망해버리면 저는 1,000만 원만 날리는 거예요. 1,000만 원 날리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상법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주의 유한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발행해 가지고 자금을 조달받죠. 이거는 투자 금액이 되는 거예요. 투자 금액. 내가 투자한 거예요.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투자한 거예요. 투자한 목적은 뭐예요? 삼성전자가 그 돈 가지고 장사를 잘하면 돈을 많이 벌 거잖아요. 이익이 많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이익을 분배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우리가 이제 회계학에서 자본에서 공부할 건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배당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면 어떤 회사로부터 배당금 받는다 이런 얘기 하죠. 그렇죠? 그 배당이 바로 뭐냐면 회사가 자금을 조달해서 그 돈 갖고 장사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이익이 생기면 나중에 그 이익을 주주들한테 어떻게 주는 거야? 분배해 주는 거야? 나눠주는 거야. 그걸 우리가 배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주식에 투자하면 뭘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고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뭐만큼? 내가 투자한 지분율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지분율이라는 거 들어봤죠? 지분율. 내가 주식 투자했는데 지분율이 뭐 20%다 30%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